검찰이 병무청과 함께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병역 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군 판사 출신의 손광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어제 이제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 받고 있는데 이 뇌전증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어떤 증상인지 그리고 어떤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받은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우선 그 뇌전증이라는 것 자체는 뇌 신경 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해서 의식을 잃거나 또는 이제 발작증의 증세를 일으키는 뇌질환을 말합니다. 네. 아마 이제 여기 본건에서 그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뇌전증 자체 또는 뇌전증을 야기하는 경련성 질환에 대한 진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일회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반복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등급을 받은 거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병역 브로커를 조사하다가 알려진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방금 네. 말씀해주신 뭐 이유 없이 쓰러져라 혹은 뭐 진료 기록을 장기간 남겨라.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아마 병역 판정 절차 전체, 특히 이제 신체 검증 과정에 대한 그 직접적 또는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 없다라면은 아마 이게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이 병역 신체 검사 규칙이라고 해서 내부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없다라면은 아마 이러한 조언 자체가 불가능한 걸 보입니다. 브로커가 뭐 병역 면제를 강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니까 과거에 이제 직업군인 행정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네. 보면 이런 거를 좀 악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군복무 당시에 병무청에 있는 어떤 선발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거나 또는 군 병력 관리에 대한 인사 업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최초에는 지인이나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같은 걸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아마 이런 업무로 연계를 해서 영업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한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브로커를 보니까 전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징병 뭐 회피하려는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정도면은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뭐 최초에 이제 야기가 되거나 한 거는 이제 뭐 대형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런 지식을 답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답글만으로 어떤 병역 기피를 원하는 자에 대한 설득 내지는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아마 그런 내용들이 확산이 됐을 텐데 은밀한 장소에서 특히 외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지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조직적으로 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그렇죠. 전국에 지사가 있고 거기에 그렇죠. 이제 관련자들이 올 정도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았다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20대 장병에 해당될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군복무에 대해서는 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생 전체적인 주기를 봤을 때 20대 초반에 가장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직역군,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이런 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분들보다는 금전적인 부분까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뭐 안 좋지만 하여튼 실행으로 이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도 뭐 주변에 보면은 군대 가기 싫다는 생각을 아유, 하는데 네. 이렇게 막 악용하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뭐 질병 같은 걸 허위로 꾸며서 면제를 받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군 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겪은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한 20여 년 정도 군복무를 했는데 실제로 경험한 것도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긴 한데 이제 입대를 한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면탈을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네. 또 간접적으로도 이제 쭉 접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입대 전후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건이기도 한데 뭐 고의로 이제 체중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 또는
과도한 자극을 통해서 한쪽 시각에 대한 어떤 장애, 일시적 장애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또는 뭐 어떤 신체적인 부위에 상당히 과도한 힘을 부여를 해서 고혈압으로 위장을 하는 그런 거, 뭐 치아의 뭐 손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입대 후에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것인데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전문 그 군인으로서 이제 입대를 한 이후에 뭐 정신질환이 대부분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쩌다 하고 심지어는 뭐 용변을 어디다 본다라든지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입대 후에 의병 전역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군복무를 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체중을 고의로 과하게 찌우거나 과하게 빼거나 네. 혹은 뭐 일시적으로 힘을 줘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네.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면서 사실은 내부 기준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일시적인 그러한 증상만으로도 신체 등위에 있어서 뭐 면제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등급 분류가 됐을 사안들이 이제는 좀 강화가 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선적 고려에 의해서 좀 더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더 좀 치밀하고 또 이제 지금 본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좀 발전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뭐 입대한 이후에도 뭐 그렇습니다. 전문 부사관이 뭐 정신질환 같은 거를 핑계로 사유로, 네.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부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정신질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그 군의관 이제 전문과에 이제 있는 군의관 같은 경우 이제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입대 이후다라고 하면 지휘관이나 이런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이러한 뭐 소원이나 아니면 민원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군 의료시설에 있는 군의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심지어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 자료를 통합을 해서 뭐 전역심사위원회나 이런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포문을 조재성 선수로 시작을 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 70여 명이라고 하는데 스포츠나 연예계 쪽 전반적으로 이 병역 비리가 커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예전에 과거에 뭐 유명했던 사건 그 이후에는 조금 잠잠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안 보였던 거라고 지금 현 단계에서 보기에는 그랬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떤 금전적 수입이 최고조인 이런 분들,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프로 야구 선수나 뭐 축구 선수 또는 뭐 특정 연예인이 광고 수입으로 얼마를 뭐 벌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네. 아마 그런 직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좀 그런 쪽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그런 것들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제 조재성 선수처럼 병역 면탈 행위가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 네. 처벌은 어떤 게 가능합니까? 처벌은 우선 병역법 86조에 따르면은 이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되고 또 그런 경우에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데 간혹가다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벌금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제와 감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처벌에도 좀 수위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입장이긴 한데 저희처럼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위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면제라는 것으로 아예 군복무를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하고 감면이지만 그래도 군복무를 하는 경우하고는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정도의 하급심 뭐 그거에 따라서 판결의 그 수위가 좀 다를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한 것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처벌하는 거와 별개로 다시 현역으로 그렇죠. 군복무를 하게 할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예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아마 2021년 10월 29일 날 또 개정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제 7조에 의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병역법 위반, 즉 도망, 신체 손상, 그다음에 속임수를 써서 그런 86조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드시 군복무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스포츠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그 연맹이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징계 처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위중한 그런 위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법을 유도하고 알려준 병역 그 브로커가 더 악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네.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이게 그 법률 구조상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요. 뭐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뭐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 병역 비리라고 하죠. 그럴 때는 병무청에 있는 실제 담당자 또는 뭐 군 의료 시설에 있는 그런 군의관이나 이런 의료 종사자들이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건처럼 뭐 중개자나 브로커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범으로 처벌이 되는데 단순히 조언을 하고 실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조금 아마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범인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뭐 답글을 단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이제 수치를 하는데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에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또 만약에 병역 면탈자가 나 단독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은 처벌 그러니까. 가능성 더 더 떨어지게 낫겠네요.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래도 어쨌든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브로커나 병역 면탈자 감면자들이 자수를 한다면 그렇죠. 선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뭐 형법상 일반적인 자수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뭐 등급을 받아서 그 군복무를 면탈한 이후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무죄 내지는 그 정도까지 뭐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복무하겠다는 의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재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무의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위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원인 또 심지어 중간에 자신이 그런 위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탈하고 싶지만 어떤 협박이나 그거로 인해서 이탈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선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역 면탈이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 혐의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공범으로 적시된 사례 같은 게 있는지 여태까지 처벌 사례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처벌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박모 이제 육군 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벌금도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았고 실형을 살아가지고 아마 2016년 정도에 이제 만기로 출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이런 중개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주도했던 어떤 당사자가 아닌 즉 복무 의무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있긴 있었는데 또 반면에 보면 뭐 같이 이제 진행은 됐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조범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네. 실제 면탈자가 실행을 한 그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서 사실은 처벌이 안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병역 비리 사건이 좀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2004년에는 프로야구계에서 굉장히 그렇죠.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네, 또 2008년에도 프로축구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처벌이 약한 건지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범죄가 다 규정되어 있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게 적발률이라는 것하고 또 실형률이라는 부분이 또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처럼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런 찬스 때문에 또 심지어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동기 자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대의 피크 상태에 있는 그러한 특정 전문 직역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면탈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이득이라는 것들이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뭐 실형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불이익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아마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셔서 네네네네.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네. 군판사로 계셨기 때문에 네. 많은 사례들을 접하셨을 테고 또 어떤 그렇습니다. 거는 입증이 안 된 사례도 많이 보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좀 어떤 대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안 자체가 뭐 제가 이제 정책 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뭐 연계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군 경력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최초의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식별되는 병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방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사실은 예전엔 같았으면은 어떤 신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면제나 아니면 사회복무 요원으로 분류가 됐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병역 사범에 대한 처리,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그 해당 될 정도의 신체 등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자체를 또 군 복무라는 것과 조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 즉 현역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과거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특별한 그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가 있는 것처럼 네네. 중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좀 확대해서 그런 분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의무 복무하는 현역 비율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뭐 장교나 부상관 같은 직업 군인 영역을 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군무원이라는 또 직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인력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현역들이 해야 되는 영역을 좀 분산을 시켜서 의무 복무 비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병역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신체가 가장 피크일 맞습니다. 때고 네. 그때 솔직히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지 어느 네. 정도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처벌을 강하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좀 과도한 얘기지만 뭐 사형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여기 1년에서 3년이라는 그 규정 자체도 군복무 기간이랑 사실은 좀 병행해서 선정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없을 때도 징역형을 선고할 때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과 거의 비례해서 그 징역형을 선고한 것처럼 그러한 좀 비례적인 또 적절한 그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과도한 건 사실은 어느 효과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회적인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뭐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스포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군복무를 선택을 해서 자진해서 이제 복무를 진행을 하고 특히 뭐 그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우리 한국 국내에 있는 팬들에게 또 어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글로벌한 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있는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얻을 수 없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장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동일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벌을 강화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병역 비리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손광익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